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죠. 참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화가 치밉니다. 어떻게 내란 역적을 더군다나 이 수사기관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는 내란 역적을 구속하지 않는 건지, 왜 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건지 사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법원이 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특검에서 따로 윤석열을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이 특검에서 부르면 출석할 의사가 있다더라. 요것 때문에 사실 그 명분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윤석열이 말을 바꿉니다. 분명히 법원에 가서는 특검이 부르면 내가 갈게. 한 번도 특검은 안 불렀잖아? 경찰에서는 3번 불렀지. 하지만 내가 경찰에 안 나간 이유는 특검에서 부르면 간다라는 이유로 안 나간 것이고, 그런데 특검이 나를 안 불렀어. 그러니까 특검에서 부르면 갈게. 라고 해서 어제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영장이 기각되니까 윤석열의 말이 바뀝니다. 특검에서 부르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갈 것처럼, 그래서 영장을 기각시켜 놓고 막상 특검이 부른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조건을 내밀면서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야비하고 얍삽하다, 뭐 이렇게밖에는 더 말 못하겠습니다. 특검에서 부르면 간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영장 기각되자마자 말을 바꾼 윤석열. 애시당초에 윤석열은 그럴 계획이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이런 것들을 좀 질질 끌려고 했던 거죠. 윤석열은 최대한 검찰 출석뿐만 아니라 재판을 최대한 끌려고 합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밀려서 감옥에 갈 위기에 있다. 그래서 탄핵도 당하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시간을 끌어서 지금의 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만 뒤집으면 내가 거꾸로 이재명을 감옥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3번이나 출석하라고 그러는데 특검 핑계 대면서 출석 안 해놓고 막상 특검에서 부르니 이번에는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윤석열은 처음부터 안 갈 생각이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윤석열의 이런 꼼수와 맞닥뜨린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3번째 주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체포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중앙지법의 영장전담재판부가 기각을 했죠. 판사 이름은 공개 안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판사는 총 4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4명 중에 한 사람일 텐데 누가 이 사건을 맡았는지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아마도 법원 역시도 이 윤석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짓 한 거지.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해놓고서 자기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할 거면은 왜 그런 짓을 했나? 참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말입니다. 윤석열 영장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을 기각시킨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이가 출석한데 특검에서 부르면, 지금까지 윤석열이 출석 안 한 것은 경찰에서 불렀기 때문에 안 간 것이고, 그때도 이미 특검에서 부르면 갈 거야 라고 조건 내밀었지 않았냐. 그러면 특검에서 한 번은 불러야지. 자, 그러니까 영장 기각했던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특검에서는 곧바로 윤석열한테 소환을 통보합니다. 그게 바로 28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특검에서 소환을 안 했고 경찰에서만 소환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 청구한 거는 뭐 좀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솔직히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민간인, 평범한 사람들이 경찰에서 불렀는데 안 가고 개기다가 특검에서 안 불렀으니, 아, 나 한 번 더 불러줘야 돼.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하지 마. 요딴 식으로 나왔다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윤석열이니까 얻을 수 있는 특혜 아닐까요? 자, 아무튼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 여파가 미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내란 특검은 곧바로 윤석열을 소환합니다. 그게 이번 주 토요일 28일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영장 기각 직후에 출석을 통보하자 윤석열은 출석할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세를 바꿔요. 아니, 특검에서 부르면 간다며. 근데 갑자기 입장 바꿉니다. 이때부터 사소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요. 뭐라고 꼬투리를 잡았느냐? 오늘 윤석열 측에서 내란 특검 쪽에 시비 건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 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내란 특검이 나한테 소환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 28일 출석하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지. 구체적으로 나랑 협의를 한 적이 없지 않냐. 협의 안 했으면 이거 안 되지 않냐. 라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부르는데 그걸 꼭 협의하고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윤석열은 경찰 단계에서 3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윤석열하고 협의해서 뭐 출석 날짜를 정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은 아마 특검에서 소환 날짜, 출석 날짜를 조율하자라고 했으면 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미루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간파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곧바로 윤석열의 의사를 따로 묻지 않고 28일 출석하세요 통보를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윤석열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나랑 협의를 해야지. 협의 안 하고 갑자기 통보하는 경우가 어딨어? 야, 이런 식이면은 특검 네가 오라고 하는 28일 9시에 못 가? 안 가. 10시에 갈 거야. 아니, 9시나 10시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굳이 10시에 가겠다는 것은 이 특검하고 기싸움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선제압 같은 걸 해보려는 그런 심상 같아요. 조은석 특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영악하기로는 윤석열보다 한 100배 정도는 영악한 사람이 조은석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9시에 꼭 와. 안 오면은 너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좋은데 그러면 비공개로 해줘. 뭐 9시에 갈 수도 있는데 비공개로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역대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 비공개 출석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공개 출석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공수처에 붙잡혀 갈 때도 공개적으로 갔습니다. 당시 경호처에서 윤석열이 사진이 안 찍히게 하려고 뭐 차로 가로막고 해서 그렇지 사실 다 공개는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윤석열한테 비공개 소환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이런 비공개 소환, 비공개 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했다가 야, 조은석 너 알고 봤더니 윤석열하고 한패였구나. 역시 검사는 달라. 이런 식의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은석으로서는 윤석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공개 출석을 놓고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비공개 출석이라고 해서 딱히 뭐 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대검에, 그러니까 중앙 고검에, 서울 고검에 이
옆길을, 새길을 통해서 조용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자칫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조은석 특검이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결국에 비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 내란 특검하고 윤석열하고 충돌을 벌이게 된 겁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이가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28일 날 안 오면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로 검토한다는 건 뭘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다시 발부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너 특검에서 부르면 온다며. 근데 왜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고 조건 내걸어? 야, 잔소리 말고 그냥 와! 라고 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도 물러나기가 참 거시기해요. 이제부터는 윤석열도 여기서 밀리면은 앞으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밀리다 보면 결국에 감옥에 다시 수감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한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뭐 윤석열을 체포해 오든 아니면 어떻게든 강제 소환을 하든 소환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구속영장으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원래 체포영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체포영장 끝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됐을 겁니다. 왜 지난번에 윤석열 처음 잡혀갔을 때 그 프로세스죠. 그런데 일단 체포영장이 기각되니까 내란 특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소환을 해놓고 소환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곧바로 영장을 치겠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윤석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우리는 바로 영장 청구할 거야. 요런 태도를 보이는 거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괘씸한 거고 반드시 지하로 가야겠다.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참,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면서 참 씁쓸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허용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출석 안 한다, 출석 못 하겠다라고 때를 부리는 순간 글쎄 곧바로 잡혀갈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 내란 특검하고 윤석열은 비공개 출석, 그리고 출석 시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란 특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거를 윤석열이 요구했는데 이거는 전례가 없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하 주차장으로 슬쩍 들어온 사례가 없다.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우리가 그걸 봐줘야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명분이긴 한데 실리적으로 봐서도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비공개 소환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윤석열을 비공개 소환한다면 그 욕은 오롯이 조은석 특검이 다 져야 될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하고 조은석하고 사이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는 두 사람이 꽤 친했습니다. 특히 조은석이가 윤석열을 참 많이 걷어먹였어. 많이 걷어먹였어. 자, 그랬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나한테 협조 안 하고 오라는데 오지도 않고 비공개로 불러달라 어째라 이렇게 하면 내가 조은석이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이 자식이 나갖고 장난치네, 기싸움 하겠다고? 라고 하겠죠. 결국에 보면 지금 이 내란 재판, 특히 윤석열에 대한 소환 조사는 비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 윤석열 측과 내란 특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비공개 출석 이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은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출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얘 지금 벌써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은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다 풀려났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 같더니 다시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있죠. 특히 김건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윤석열은 더 지금 쫄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호롤단신인 거 아니야. 김건희 같은 경우는 지가 살려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좀 재밌는 법 원칙이 있어요. 형제를 동시에 가두지 않는다. 부모 자식을 동시에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잡혀가게 되면 김건희는 안 잡혀가는 거야.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나락으로 밀어 넣어야겠지.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병원 입원이에요. 뭐 윤석열이라고 이건 모를까? 알지? 상당히 배신감 느껴지겠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이 멘탈을 제대로 붙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법원에 공개적으로 계속 출석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떤 입장 발표 같은 걸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 많은 투머치 토커 윤석열이 최근에 이 법원에 출석할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붙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해보지만 답이 없어요. 급기야는 자식이 자신을 따라다니던 기자한테 앞을 가리지 말라고 핀잔까지 주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윤석열이 지가 지금 정신이 평온하지 못하다. 솔직히 많이 지금 쫄아 있기도 하고 불안하다. 이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이가 공개적인 출석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반면에 내란 특검 입장에서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윤석열을 봐주게 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검사는 검사끼리 통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조은석 특검은 현재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조은석 특검은 단순히 지금 특검만이 목표가 아니라 향후 더 큰 꿈을 꾸고 있거든. 근데 거기 가려면, 그렇게 되려면은 윤석열을 반드시 잡아 넣어야 되는 거고, 부를 때도 시끌벅적하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여보내달라.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한쪽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한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비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 윤석열과 조은석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불리한 건 윤석열이죠. 윤석열은 지금 상태에서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겠다. 특검이 부르면 출석하겠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풀려난 건데,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건데 당장 돌아서자마자 출석을 거부해버리면 윤석열한테 남은 순서는 다시금 체포영장밖에 없죠.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게 되면은 윤석열한테는 다시는 햇빛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돌아간 정황으로 볼 때 체포영장 기한이 48시간인데 이 끝나자마자 특검은 곧바로 정식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더더욱이나 비공개 출석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두고 내란 특검하고 윤석열하고 정면 충돌을 하고 아마 싸움이 붙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내란 특검이 밀리잖아요. 그럼 영장 청구 기간이 계속 뒤로 미뤄지게 돼요. 윤석열만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은 처음부터 출석할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이런저런 시비를 터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뭐 비공개든 공개든 윤석열은 특검에 나가서 조사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특검 나가서 조사를 안 받으려면 핑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핑계거리가 지금 윤석열한테는 비공개인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공개가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도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28일을 그냥 넘기게 되면 윤석열은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게 돼요. 사실상 법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주고 내란 원흉을 사실상 풀어놓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법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법원은 더군다나 윤석열이 출석한대.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 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인데 떡하니 불출석을 해버렸다. 그럼 법원도 영장을 발부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아니 영장 청구를 안 하면 진짜 법원이 다시 욕먹게 되겠죠. 결국에 지금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28일 날 윤석열이 조사를 안 받으러 가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다음 주 월요일쯤 늦어도 그때쯤에는 영장이 재청구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참 얍삽하고 야비하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부르면 달려갈 거야 라는 것은 예, 국민을 속이기 위한,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기 때문에 한 짓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죠. 9시에 오라 그랬더니 10시에 갈 거야. 지하 통로로 들어가게 해줘 라는 둥. 자,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을 지 마음대로 쥐락펴락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이 망가진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윤석열을 다시 잡아 가두는 것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재건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을 풀어준 놈이 제일 나쁘죠. 예, 법원이 잘못한 겁니다. 법원이 정말 순진하게 윤석열을 너무 순진하게 본 것 같아. 뭐 어떡하겠어요. 법원의 그러한 태도는 결국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이 법원이 글쎄 법원은 아예 처음부터 봐주려고 한 거다. 윤석열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남은 거는 다시 한번 영장 청구 시즌이 돌아온 것이다. 조은석 특검이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독하게 윤석열을 쪼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은석의 미래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